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을인차 3번이면 집이 그저다 그저. 자, 제가 여기 PC에서 접근하실 때는 아래쪽에 여기 보입니다. 쿠팡 구매 링크 보입니다. 어차피 사시는 물건 있으시면 이쪽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 부탁드릴게요. 모바일로 보실 때는 더보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있습니다. 제가 댓글로도 간혹 남겨두는데 댓글에 빠뜨리더라도 여기 영상 아래쪽 제목 아래쪽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그러면 설명이 나타납니다. 설명 아래쪽에 쿠팡 링크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재미난 부동산을 하나 찾았습니다. 유튜버 어떠다가 저한테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목동 재건축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다. 재건축 관련된 내용들 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 얼마 안 되는데요. 영상 길이도 많이 길지 않고 아주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이분이 초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댓글을 아주 잘 달아주세요. 항상 이런 사람 있죠. 영상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에휴 살 돈은 있고 반말은 본인 수준인 거죠. 대차게 바로 까버리죠. 그러니까 수준 논하기 전에 어쨌든 막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로 대차게 까버립니다. 야 멋지다. 멋지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자, 대구 뉴스. 대구의 미분양 10,000개 중에서 준공은 미분양 1,000개. 부산은 미분양 3,000개 중에서 준공은 미분양 1,000개. 부산이 준공은 미분양이 살짝 더 많아요. 숨겨진 것도 계속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참을인자 3번이면 집이 그저다 이야기하는 이유. 자, 이게 집값이 한창 올라가던 순환주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벌집 순환 모형은 제가 자주 인용해 오기 때문에 별도의 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 올라갈 때 집값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코로나 직후에 치솟았을 때 이때 안 샀다. 참을인자 어떻게 쓰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참을인자 쓰려고 했더니 못 쓰겠습니다. 한글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때 한번 참아낸 사람, 한번 또 시급하고 떨어질 때 또 참아낸 사람, 지금 요국면이라고 보거든요. 4국면과 5국면 사이라고 봅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순환한다는 가정하에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참아내면은 기회가 온다. 왜 전문가들도 올해는 집값이 5% 정도 떨어질 거라 이야기하거든요.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이거 전체 평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체감상은 2배 혹은 3배의 하락률을 경험하거든요. 부산 지금 28.5% 정도 빠졌죠. 자, 여기서 한 10%, 15% 더 빠진다고 생각해보면 이때 첫 번째 고비 영끌들이 달라들었던 그 지점에 참았던 사람은 정말 집이 그저죠. 예, 반값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벌집 순환 모형은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거래량과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살펴봅니다. 시계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집값은 변해간다. 그럼 지금 어느 쯤의 단계인가? 집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나요? 상승 아니죠. 정체하고 있나요? 정체의 느낌도 살짝 나고요. 미세하게 흘러내리는 하락의 느낌이 지금 좀 지배적입니다. 일단 하락에 자 찾아놨습니다. 거래량은 일부 반등이 있었지만 신생아 특례도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그리고 DSR, 뭐 전세 DSR도 추후에 도입이 될 것이고 스트레스 DSR도 도입이 될 것이고 거래량은 좀 감소하는 국면인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면 또 무슨 정책이 나와서 거래량을 살려낼지도 모르겠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단계다. 부산의 거래량 2,000건 되지 않잖아요. 3,000건 솟아 올라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2,500건이라서 나와서 희망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4.5단계 정도로 부산의 상황을 진단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4.5단계 정도의 국면에 위치해 있다. 이거 지금 안 지워지겠네요. 네. 4국면 어떤 상황이냐?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점점 줄인다. 맞죠? 부산이죠? 부산. 하지만 미분양은 계속 쌓이게 되죠. 지금 작년에 2,000건이던 것이 지금 3,000건 수준으로 올라서 있죠. 하지만 여전히 입주 물량은 많은 상태. 주택 가격이 설명을 다 못 드리겠어요. 요거 오늘자 대구 부동산 스터디 라이브 방송에서 앞부분 거의 한 50분 정도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대충 요런 것이 있구나 하고 더 궁금하시면 대구 부동산 스터디로 찾아가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 긴 설명을 못해서 오늘 너무 진을 많이 뺐더니만 라이브 방송 1시간 20분 하고 잠을 3시간이나 자버렸네요. 예, 뒷부분 요 부분 아직까지 더 좋은 국면 충분히 좋은 시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뭘 못 참겠냐.
제가 요거 과거에 2022년도 6월 달에 이제 거진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때 요걸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22년도에 지금 우리 상황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다. 벼랑 끝에 내몰리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벼랑을 마주했죠. 그 다음에 23년 금리 정점, 24년 총선을 앞두고 막판에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집값은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살펴봤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타임. 2년 전에 만들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시점을 잘 잡아도 장기 침체에는 고통이 따른다. 여기서 잘 잡았어요. 근데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지루합니다. 이 기간이, 바닥을 기는 기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갈지 그 뭐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영원히 간다는 이 가정은 제외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순환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2년 3년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닥에서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3년 1월처럼 이 순식간에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바닥을 아주 지난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금리만 떨어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요 일본 저펜입니다. 저펜 금리가 89년도에 2.5% 수준이던 것을 6% 수준으로 3.5%를 펌핑해버립니다. 이 3.5% 펌핑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나타났죠. 0.5% 기준금리가 3%로 펌핑되었죠. 3.5%로 펌핑되었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연일 언론에서는 나오죠. 금리 일본이 6%까지 올렸던 금리를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리를 제각 원위치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집값은 어땠나요? 집값은 올렸죠. 금리 올렸죠. 집값 무너지죠. 금리 재빠르게 내렸죠. 집값이 여전히 빠지죠. 이게 일본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일본은 많이도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만 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더라. 금리를 내리고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 되어도 집값은 바닥을 기면서 요지부동이더라. 집값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 와 있느냐? 일본의 요 지점 정도? 네. 이제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하면 요즘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하다가 집값이 순환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요런 지점 정도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예. 뭐 GDP, 1인당 GDP가 뭐 3만 5천 불을 뚫고 4만 불을 뚫고 5만 불을 뚫고 6만 불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순환 모형이 유효할 거예요. 근데 침체의 국면으로 간다면 이런 것도 가정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에 휩싸여서 무주택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임대료는 나가니까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가격에 잡는다면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향하더라도 어차피 전월세 살아도 그 돈 내고 살았는데 뭐 이 집값 빠지는 거 괜찮아. 이럴 수 있습니다. 집값을 고가에 잡아놓으면은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둘 필요 있겠죠. 내용 알차죠. 네, 쿠팡 알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매도 물량 상반기 중으로 일단 6만 개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단순히 숫자로 비교해보면요. 부산 인구 340만으로 잡을게요. 340만에 5만 4천 개의 매물. 서울 930만 인구에 8만 개의 매물. 서울의 매물이 적은가요? 부산의 매물이 많은가요? 부산의 매물이 많아 보입니다. 많습니다. 전체 아파트 93만 개 중에서 5만 4천 개의 매물 많은 편이에요. 전세 물량도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대구는 상방으로 방향을 얼마 전에 틀었습니다. 한 일주일, 2주 전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산도 잠시 정체 이후에 그 뒤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부산은 정말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옆 동네 대구만 구경하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어디가 많이 늘었느냐? 대연동이죠. 대연동. 그때 초반에 팔 수 있을 때, 전매 해제됐을 때 팔 수 있을 때 팔았는 사람 외에는 그 외에는 기회를 많이 잃게 되죠. 이렇게 과거에 폭등하던 시점처럼 언제 그 시점이 올까? 그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바닥을 기는 시간은 길게 가더라. 미분양은 3,300개, 중공업 미분양은 한 1,0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탄력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분양하는 물량은 족족. 분양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PF 돈 빌렸는 거? 이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걸요?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 부산도 그건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구도 2,000건, 3,000건인데 있었어요. 1년 만에 이게 10,000개로 불어나 버립니다. 1년 만에. 아파트 거래량 95건. 자, 비슷한 시기를 견주어 보면은 거래량은 3월에 거래량은 또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LH 도움 받았죠 참. LH 도움을 받았는 거 빼고 나면 조금 약해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 250건, 한 200건, 250건 더 늘어난다고 치면은 많으면은 1,800건까지도 가겠네요. 1,700에서 1,8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의 거래량 1,972건은 뛰어넘지 못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래가 조금 더 나옵니다. 뉴스에서 빨리 신생아 특례에 대해서 진실을 까발려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고 얼마나 집을 안 사는지 까발려줘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말이 없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는 이 시점 무렵에 전체 예산 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40% 정도 돈을 넘게 신청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 정말 신청 안 하거든요. 이거 대단하다고 속아서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선진입하면 재미없더라. 오늘 거래된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게 7억 3천입니다. 부산 좀 체면 구기는 거 아닌가요? 20억 30억짜리 거래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6억 이상 거래 이게 다인가요? 95건 중에서 정령 6억 이상 이게 다란 말인가요? 이게 다네요. 자, 힐스테이트 연산 최신축 아파트들 제껴놓고 나면 해운대 레미안 정도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 30% 빠지는 거 있습니다. 25% 정도 고점 대비 빠졌다고 해서 여유롭게 들어갈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한번 시계 맞으면 막 온갖 위기들이 다 닥쳐오면은 고점 대비 40% 네, 거기까지도 저는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샀을 때는 회복의 시간이나 아니면 그 기회비용의 손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죠. 아무튼 좀 고가의 아파트들은 요 정도 빠지고요. 선호하는 지역은 25% 정도. 좀 비선호하는 지역은 한 33% 정도. 예, 부산의 현재 지금 모습은 28.5% 정도. 요 기준점을 놓고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비선호다, 조금 외곽이다, 연식이 좀 되었다면은 이 정도 하락률엔 사야지. 조금 어떤 하락이 닥쳐오든지 견뎌낼 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36%. 단순히 하락률만 봐도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가격은 아직까지 서서히 빠지고 있다. 가격은 서서히 빠지고 있는 단계. 거래량은 급증하는 모습 아니죠. 일시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살짝 늘어났다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모양새가 유효하거든요. 자, 여기 조금 덜 빠지는 건 건너뛸게요. 관심 있는 단지 지켜보시고요. 이 빈도가 점점 많죠.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이런 빈도가 높습니다. 앞부분에 오늘 설명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 가격 주말에 체크 정도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3억 이상 거래는 제법 되었지만 6억 이상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 이상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 해볼게요. 30% 근접한 것도 많지만 이 정도. 건당 거래 대금은 줄어들고 있고, 이거 보십시오. 이 거래량이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이 모양새입니다. 이 모양새. 추세 자체가, 큰 추세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거래량 폭증 없이는 가격 상승을 꿈도 못 꾸는 그런 단계죠. 비싼 아파트들도 거래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아까 순환 모형상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가격은 정체되어 있더라도 거래량은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가격은 지금 슬슬 빠지는 단계 아래로 내려오죠. 거래량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지만 아무튼 여기 요 단계 4.5단계 정도라고 지금 시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분양권 거래량 지금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엑셀 파일을 점검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 있기는 해요.
근데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적죠. 롯데, 대연 힐스테이트인가요? 전매 제한 풀렸던 거 하나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시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단계로 접어들었죠.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지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지금 한 85%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거래가. 작년 같은 그런 거래량이 안 나오죠. 이 공통점, 전국의 공통점입니다. 거래 신고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전월세 신고되죠. 임대차 3법의 세 번째 고리, 전월세 신고제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신고했는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이제 하겠죠. 2번 유예했는 거 신고하겠죠. 그럼 거래량은 좀 부풀려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정말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장부상의 수치만 높아지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 지금 임대 거래가 3월달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 평균 전세 가격 내리고 있네요. 올라가지 못하네요. 오늘 요 정도까지 살펴볼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